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ICF에 대해서 알았으면 좀 더 많이 써보자 하는 의미로 지금 이 순간부터 ICF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ICF를 쓰게 되면 생애 주기를 중심으로 한 당사자 중심 지원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에게 좋은 점인데요. 당사자와의 만남부터 논의와 서비스 지원까지 모든 과정에서 ICF가 기반이 된 체계로의 구조적인 혁신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와의 모든 만남의 시작이 각 기관별로 다 다른데, 우리가 만약 서울을 예로 들면 도봉구에 사나 강북구에 사나 길 하나만 건너면 다른데, 주소지만 다르다고 해서 지역을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지역으로 나누게 되고,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기관의 어떤 구조에 의해서 그분들을 각자 다른 모습으로 정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당사자와의 모든 만남을 모두가 공통으로 제네릭 셋으로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똑같은 코드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삶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할 때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중심이 된 모든 논의 과정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뭐 제네릭 셋뿐만 아니라 이 제네릭 셋을 바탕으로 ICF 기반의 평가 도구, 뭐 후다스든 코어셋이든 이런 평가 도구를 쓴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그 개인의 삶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한정적인 자원과 한정적인 인력, 한정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 아주 적합한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ICF로 그려진 당사자의 삶이 계속 축적이 되게 되면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모습도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가올 생애 주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인지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도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객관화된 어떤 그런 자료들을 얻을 수 있고, 적절한 필요한 자원들을 지원하거나 제공하거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자 중심, 객관화, 데이터화, 연결성, 개인화, 연계 이런 부분들로 볼 수 있겠네요. 또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 등에 의한 전환 운영에서의 유연한 대응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것도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재난, 급변하는 환경들이 아마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주기가 짧아지겠죠. 그럴 때마다 이제 기관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ICF가 기반된 구조적인 시스템을 확립시켜 놓고 데이터를 쌓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목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각 영역에서 꼭 필요한 항목 혹은 어떤 상황에서 꼭 필요한 항목들을 미리 조사해 놓고 그것을 데이터로 만들어 놓는다면, 어떤 상황, 뭐 예를 들면 폭염, 혹한, 뭐 홍수, 지진 이럴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재빠르게 파악해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 체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파악된 현황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정된 자원을 항목을 통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형평성이나 이런 공정성에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재난 대응 지원 마련할 수 있겠죠.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굉장히 획일화된, 혹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 혹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건 있지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서 혹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필요에 맞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필요에 맞는 것들을 준비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핵심 키워드는 재난 대응, 데이터화, 유연한 대응, 다양성, 객관화, 공정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역으로 보면 장애인이 나답게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바로 공통의 언어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장애 당사자들은 본인의 삶의 모습을 또 본인의 불쌍함을, 본인의 불편함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말해야만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 걸까? 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걸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비장애인인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장애인은 그렇게 살아야 할까? 라고 했을 때 공통의 언어로 소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장애인들은 필요한 서비스가 더 다양한데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뭔가 공통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갈 때마다 그 양식에 맞춘 설명들을 다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CF가 좀 보편화되게 되면 나의 모습을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관련된 기관 종사자들은 알고 있는 공통의 언어로 알고 있어서 적절한 서비스들을 먼저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모습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종사자 간 이해도도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ICF의 그 장점이기도 한데요. 항목, 코드, 항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고 정확한 용어와 정의로 인해서 소통 기능이 강화되게 되겠죠. 종사자 간 이해도가 향상이 되면 서비스의 질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복지관, 기관들에서 행하는 서비스들이 지역 중심 서비스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의 주체는 지금은 시설, 제공자, 그리고 집단화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역, 당사자, 개인화되어서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한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알고 한 사람에게 그것들을 지원해서 조금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지는 데에 시작점이 되는 게 ICF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는 소통, 공유, 데이터, 지역성, 당사자 중심, 개인화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ICF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지루하셨고 어려운 내용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루한 자료를 만들게 된 건 사실 이 ICF에 대해서 내가 실천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것을 보고 누군가는 조금 더 머릿속에 있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다른 분들이 실천에 대한 기록이나 경험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ICF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고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 함께 얘기해보고 자료를 나누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ICF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